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 이제 검찰 수사 계속 진행되는데 마치 청와대의 결제자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서를 열람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선까지 그런 것인지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태블릿 PC가 결국 문제인데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구장차장, 어떤 거죠? 이 전체 태블릿 PC에 담겨있는 문건의 수는 한 200여 건, 그러니까 파일 수는 200여 건인데요. 네. 그 가운데 이 문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40건에서 5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건이 좀 중요한데요. 네. 이 북한과 이 비밀 접촉했던 관련 인수위 자료가 담겨져 있고요. 네. 또 대통령 연설문이 있고 해외 순방과 관련된 외교부 자료가 있고 국무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돼서 네. 최 씨가 봤다라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들은 그동안 보도된 거에서 뭐 새로 나간 건 없이 일단 이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처벌 대상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서들이 정부의 기록물에 입각한 그러니까 문서 번호를 정부 문서는 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 씨에게 전달된 문서는 이 최종 완성문이 몇 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미완성 문건이다라는 것이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와서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네.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완전히 완성된 문서, 그러니까 공식 문서가 된 거는 한두 건밖에 없고 대체로 완성하지 않고 작업 중에 있던 것이 이제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크게 논란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요. 네. 이 공식 문서를 건넨 것은 사후 문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는 국정 개입을 하고 국정 농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설문이 최종 완성되기 전에 최 씨의 입김, 최 씨의 손길이 과연 연설문에 담겨 있느냐. 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사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최종 문서가 아니라 미완성분이 건너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다. 이 얘기는 조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그 연설이라는 것이 강남에 사는 60대 누군가 아무런 공직도 맡은 적이 없고 어떤 전문성을 입증받지 않은 분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사에 초점이 모아져야 될 텐데 손수 변호사님, 법률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책임과 별개로 이제 법적인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네. 대통령 기록물이 뭔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완성된 게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2조 1호의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기타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등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어렵습니다. 쉽게 예, 얘기해 주세요. 생산을 해야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네. 완성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적용이 어렵다는 건데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법률로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충분히 형법에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네. 아니면 기타 미완성 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담긴 내용이 군사상 기밀이라고 한다면은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그런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검찰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진 않고 있고 언론의 취재 내용으로만 지금 검찰의 흐름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만약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처럼 저렇게 완성본이냐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자세로 사건을 수사하려고 한다면 네. 오히려 큰 불신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그러면 저게 무슨 일기장이나 무슨 네. 소설책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 네. 국가 기록에 대한 국가 정책에 네. 대한 게 담겨 있는 그런 문서들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네. 자기가 땅을 사는데 이용했느냐? 아니면 재단을 만드는데 이용했느냐? 내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국정을 어지럽혔느냐? 그래서 국가 정책을 방해했느냐?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지 절차만 따지고 있다면 검찰이 굉장히 한가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또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순실 씨 조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휠체어를 탄 모습, 지금 영상에서 보인 것은 이제 뭔가 좀 쭈그리고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휠체어를 탄 모습이 잡혔죠?
예, 오늘 새벽에 그 수사를 받고 마치고 나오는 최순실 씨가 휠체어에 탄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 네티즌들은 역시나 그 혹시나 했던 일이 그 반복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휠체어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재벌 총수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검찰과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심신 미약 상태를 어필하는 수단으로 휠체어를 타거나 마스크를 끼거나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 여론이 이제 질타를 하는 부분은 이 최순실 씨가 그 귀국하기 전에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경쇠약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다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변호사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검찰 출석을 하루만 여유를 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검찰 출석하기 전에 최순실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네. 그 은행들을 다니면서 현금을 직접 인출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몸이 아픈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겁니다. 자, 뭐 그동안 이제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대역을 한 거다. 또 첫날 이제 곰탕을 시켜달라 그래서 한 그릇 뚝딱 다 먹었다는 걸 놓고 뭔가 메시지가 있다. 온갖 억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검찰이 사소한 절차 하나 잘 지키지 않으면 오해를 사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쩌면 이것도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이 4장의 사진에서 특징적인 거는 송성각 전 컨텐츠진흥원장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3명은 이제 그 사복을 입고 이제 그 수사를 받으러 이제 검찰청에 이제 그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 호송버스에 타는 장면들인데요. 그렇죠. 코트를 입고 다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분만 수의를 입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또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은 지금 미결 수용자, 지금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네.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심지어 이제 재판을 받을 때도 사복을 입고 재판 공판정에 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관련된 법령을 보면은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83조에 이발 관련된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 지금 같은 미결 수용자의 경우에는 두발 또는 수염을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짧게 깎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이런 그 복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요구하면은 사복을 입고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둘씩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만났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방송 보도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 7월의 일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언니 최순득 씨와 함께 강남에서 폭력 조직 일원을 한번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네. 내용은 네. 그 정유라 씨 딸이 집을 나가서 네. 신림동 근처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떼어달라. 한 달에 2천만 원씩이나 쓰고 있어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 네. 돈을 줄 테니 이 남자를 떼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라면 이제 정유라 씨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작년 봄에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사실로 보입니다. 이때가 이제 출산 직후쯤 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이니까요. 그 정유라 씨가 1996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작년에 20살 됐을 때이니까요. 출산하고 나서도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보면, 이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출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최순실 씨가 직접 나서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죠. 그러나 이 조직폭력배가 글쎄요. 이게 그 조선일보가 사회부 기자가 직접 만나서 취재한 얘기라고는 합니다만 조직폭력배가 훨씬 더 최순실 씨보단 사리가 좀 밝은 것 같네요. 내가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가지고 그러냐 하고 거절했다면서요. 예, 보도에 따르면 일단 중간에 자신을 소개해 준 사람의 체면을 봐서 만나기는 했지만 나도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가정일에 그리고 애들 일에 내가 이런 그 거물급 조폭이 거기까지 끼겠느냐라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 일단 그 앞에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절대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쇼핑을 많이 했다. 이 정유라 씨가 다니면서 한 달에 2천만 원을 쓸 정도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라는 게 이 조폭과
이 최순실 네. 씨 사이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백화점 등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화로운 네.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점 때문에 최순실 씨가 골머리를 썩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최순실 씨 조폭과 얘기한 상대가 최순실 씨가 맞다면 여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2천만 원씩 썼다면 그러면 그 같이 동거했던 남자친구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조폭과 만났던 최순실 씨가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정유라 씨의 아이의 아버지로 밝혀진 신모 씨는 그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승마를 같이 하다가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폰 판매 또는 뭐 나이트클럽 그 호객행위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장소 부분인데요. 이 정유라 씨가 그 거주했던 장소가 바로 그 강남 쪽이 아니라 신림동 근처에서 동거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정유라 씨의 남자친구로 지목된 신모 씨가 이 정유라 씨와 같은 고등학교인 청담고등학교가 아니라 신림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했던 장소도 신림동 근처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화면에 나왔지만 정유라 씨의 그 아이에 관한 그 페이스북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그 25주차 된 그 천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말도 부모도 저버리고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는 내용이 그 유연이라는 계정, 그 정유라 씨의 계정으로 그 보이는 그 페이스북 계정에 나와 있는데요. 저때 그 보시면 그 지금 밑줄 친 부분, 말도 부모도 모두 다 저버려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걸로 봤을 때 이 부모와 굉장한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7월에 이 조폭과의 얘기가 있었다면 이 아이를 낳은 직후에 이제 산모가 위험하지 않은 그 시점에 이 최순실 씨가 조폭까지 이용해서 아버지를 떼어내려고 했던 그런 정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